우아하게 사는 것이란 이제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몸에 다양한 럭셔리 상품들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내가 스스로가 행복함과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닐까요?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TV의 봄이입니다. 우아하게 쓸 거 다 쓰면서 돈 아끼는 방법. 보통 짠돌이 짠순이 분들은 뭔가 인색하거나 약간 궁상맞아 보이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아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들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멋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도 있지만 있는 놈들이 더하다.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나름 우아하게 살면서도 절약하는 습관, 돈 아끼는 습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요. 그래도 제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만의 또 꿀팁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첫째, 여러 번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 활동들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저는 누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지 고민하는 마케터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하고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런 본능적인 반응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때 본능을 거스를 수 있고 자제력을 잘 발휘하는 게 부자들의 습관이기도 한데요. 참는 습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아하게 돈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밖에를 돌아다니지 않죠. 돌아다닌다 해도 실제로 쇼핑은 휴대폰만 들고 있어도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넘쳐납니다. 이때 돈을 안 쓰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생각하는 겁니다. 장바구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바로 결제하지 마세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3일 후에도, 딱 3일만 후에도 생각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신이 주신 감사한 인간의 그 능력 뭡니까? 망각의 동물.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축복적인 능력인데요. 잊으라고 장바구니에 담는 건 사실 아니지만 장바구니에 담았는데도 며칠 뒤에 생각이 안 난다 하면 이거 진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게 맞는지 그리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동, 기쁨, 이게 엄청 크죠. 쉽게 사면 재미도 없고 멋도 없고 맛도 없고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 먹는 음식, 줄 서서 한참 기다려서 먹던 레스토랑, 간절히 바라던 내 연인,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버텨서 달성했던 목표들. 참 들어도 아름답지 않나요? 우아하게 사는 것이란 이제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몸에 다양한 럭셔리 상품들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내가 스스로가 행복함과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결론은 지르지 말고 멈춰라. 한 번 더 생각하라. 또 한 번 더 3번은 생각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둘째, 세상에 정가라는 건 없다. 원칙주의로 살면 멋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답답할 수도 있겠죠. 상품의 가격은 권장 가격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가를 받겠다고 고집하는 브랜드나 장소가 있다면 대체제가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또 꼭 그것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10개 정도 써보세요. 사실 10개의 이유가 나오는 것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꼭 그것을 사야겠다 하는 분들은 안 돼도 되니까 할인은 안 되는지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우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협상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질문을 받은 상대는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도와줬다면 뿌듯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질문한 사람은 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서로가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받는 이 협상의 과정에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과정이니까요.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깎아주세요, 할인해주세요 보다는 혹시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방식. 부탁이 아니라 질문이면 조금 더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구걸하는 느낌이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우아하지만 돈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쇼핑을 하든 심지어 부동산 복비 이런 것도 정가라는 게 없고 어떻게든 얘기를 하면 내고가 되고 할인해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꼭 해보세요. 또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논리가 정확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상관없이 그 이유와 설명이 약간 추가되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영향력과 설득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만들어둔 영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셋째, 게으른 비용을 경계하라. 세상에 게으른 여자는 있어도 미운 여자는 없다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현대사회의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외모나 몸매를 나타내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품성이나 고상한 인격을 말하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언어와 행동으로 교양미를 표현하는 사회적인 아름다움,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각 요소들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외모나 몸매는 타고난 게 아니냐, 혹은 타고나지 못하면 엄청난 수술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지런히 운동하고 마스크팩이나 셀프 마사지하고 건강에 좋은, 피부에 좋은 음식들 먹음으로써도 가능한 일이죠. 인격과 교양미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고 가정을 돌보고 또 업무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독서하면서 다양한 문화생활 이런 걸 쌓아나가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 또한 부지런해야 합니다. 책 읽는데, 뉴스 보는데 여러분은 시간을 얼마나 쓰시나요? 반면에 게을러서 쓰는 비용들을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귀찮아서 하기 싫은 비용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지, 내가 지금 귀찮아서 이 돈을 쓰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택시비, 배달비, 심부름비, 할인마트 걸어 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쓰는 비용 등등 이런 게으른 비용을 경계하면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또 우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절약된다는 사실. 통장 잔고가 부자인 사람, 아름다운 부자인 분들, 이분들은 상상만으로도 이제 광채가 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조금 약간 여성분들에게 조금 집중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은 남자분들도 그루밍족이라고 해서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시고 심지어 못하면 안 되는 세상으로 좀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를 떠나서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자기 관리된 분들을 이런 분들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어린 아기들도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 누가 친해지고 싶은 이모인지 삼촌인지. 자, 오늘 나를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자기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요. 돈도 아끼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돈도 잘 모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명품 저축을 하라.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명품을 살 생각을 하고 저축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는 세상에는 더없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투자 상품들도 살펴보고 공부해야겠지만요. 투자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엄청 많이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기 왕초보 재테크 금융투자 꿀팁 모음 참고해 주시고요. 저축을 원하는 명품을 산다는 생각으로 큰 돈을 저축하라는 뜻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치면 50% 이상의 목돈을 1년간 모아보세요. 50%는 250만 원만 12개월만 쌓여도 1년이 된 후면 3천만 원이 됩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은 명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한 대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고되게 모은 돈으로 명품을 사는 게 나중에 만기가 되면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고생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명품 살 돈뿐만 아니라 이게 명품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보다는 뭐 투자에 눈을 떠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맥락인데요. 명품을 사려고 큰돈을 저축했더니 1년 후에 나는 명품뿐만 아니라 자산이나 더 큰 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선택의 자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근심 걱정에 전전긍긍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면 조금 여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자유란 뭐 부자가 된다는 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옵션이 많아진다는 것도 의미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명품 저축 시작하시는 거 나쁘지 않겠죠. 저는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효과를 봐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째, 빚이 없는 사람은 빛이 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으로 레버리지를 하는 게 현명하지 바보같이 빚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금리가 낮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동학개미 투자 붐이 막 불 때 비투하지 말라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도 주가가 오르니까 그때 저보고 자본주의를 모른다느니 바보 같다느니 하면서 잘못됐다고 댓글 다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시간 지나니까 누나 말이 맞다고 사랑한다고 댓글이 또 다른 영상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보다 중요한 것은 금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빚은 금리에 따라 천차만별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0.01%만 올라도 말 그대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몇 배의 큰 돈이 이제 이자 비용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빚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빛이 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빚 때문에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맨날 이제 이자 얼마나 나가야 되나,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 되나 이런 거 계산하면서 이제 피곤한 얼굴이 이제 낯빛에 비치는데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빚부터 먼저 갚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 빚 갚을 때는 투자나 저축은 잠깐 잊고 빚 없애는 것에만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다음에 한번 빚을 어떻게 빨리 갚고 잘 갚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빚도 무작정 갚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작은 것부터 빨리 갚을 수 있는 것부터 뭐 금리가 높은 것부터 오래된 것부터 1금융권보다는 2, 3금융권, 금융권부터 이렇게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이걸 막 조합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간략히 요약해 볼게요. 우아하게 살면서 돈 아끼는 방법 5가지. 첫째, 여러 번 생각한다는 거, 최소 3번 이상. 지름신이 아니라 장바구니에 담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둘째, 세상에 정가는 없으니까 할인가 혹은 할인이나 추가 혜택이 있는지 질문을 해본다는 것. 셋째,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운 사람은 없고 단지 게으른 사람만 있다는 거, 부지런히 자기 관리하듯이 재정 관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넷째로는 명품 저축을 하라는 것, 그만큼 큰 금액을 저축해서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많이 가지시길 바라고요. 5번째로 빚을 빨리 갚을수록 사람이 빛이 난다. 빚 다 갚은 사람은 발 뻗고 막 잘 자서 그런지 얼굴에서 정말 빛이 나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만의 요령과 전략을 잘 세워서 빚부터 먼저 갚으세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